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5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51강에 이어 계속해서 주택의 바로 오른쪽에 높은 건물이 붙어 있어서 누르고 있거나 또는 오른쪽 백호방에 들어있는 건물의 공용 입구문이 있을 때의 충살과 그에 대한 불리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아파트 중앙의 정원 입구가 살고 계신 주택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을 때 불리한 요소와 이에 대한 충살 해결법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택의 맞은편 타일의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가 살고 계신 주택의 정면으로 향해 있을 때 이때의 불길한 살기로 인한 영향과 이에 대한 해결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택은 전통적으로 비산비야, 즉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곳으로 뒤로는 언덕이나 산을 의지하고 앞으로는 멀리서 가까이서 물을 맞이하거나 포근하게 감싸두는 배산 임수지의 지형을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선조들은 산과 물이 조화된 풍수지리의 이치에 의해 생기가 모이고 그에 따른 길지 선택에 따라 인간의 흥망성쇠와 부귀빈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과 물이 조화된 대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명당 택지를 찾아 삶의 터전을 가꾸며 후순대대로 유전하면서 번영의 정도에 따라 촌락이 이루어지고 대도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맹자 가상법에도 생활하는 가옥의 구조에 따라 천지대자연의 구성요소인 에너지, 즉 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역경에서도 땅 위의 모든 것은 천기와 지기에 의해서 이 변화를 조정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양택에 머무는 인간이나 음택에 머무는 유골이 풍수지리의 섭리에 의해서 그에 합당한 복록을 함께한다는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과 물이 조화롭고 햇빛이 잘 들고 포근하게 이루어진 지형의 양택의 길지를 선정하고 산천의 전기가 가득 모인 지점에 올바른 풍수 배치법으로 건물을 짓고 주인이 중심인 안방이 그 혈의 중심점이 되도록 해서 이 가옥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익숙해져 있으며 살고 있는 주택 주변의 갖가지 건물이라든가 기타 지형 지물의 형상에 의한 살기가 좋지 않은 영향이 주택에 좋지 않은 어떤 그러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 가볍게 보아넘기거나 혹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우주 섭리에 의한 대자연의 풍수 이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풍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도 불리한 형상이나 영향을 어떻게 방비하고 어떻게 해소하는 풍수의 보완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살고 계신 오른쪽 맞은편에 타인의 주택 대문이 있거나, 두 번째로 혹은 주택의 바로 오른쪽에 공용 건물의 대문이 위치해 있을 때, 그리고 살고 계신 주택의 문 앞에 상대편 건물이나 주택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정면으로 대하고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과 그로 인한 불길한 기운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풍수적 방어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오는 풍수 구결에도 살고 계신 주택의 맞은편 오른쪽 백호방위에 높은 건물이 압도적으로 위치해 있거나 또 같은 방위에 타인의 대문이 있거나 혹은 주택의 바로 오른쪽 공용 건물의 대문이 위치해 있으면
이러한 형상을 굶주린 백호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해서 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족이 불리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이 재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가온이 점차로 쇠퇴하여 결국엔 폐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화면에 제시해드린 그림처럼 살고 계신 오른쪽 맞은편에 타인의 주택 대문이 있거나 혹은 주택의 바로 오른쪽에 공용 건물의 대문이 위치해 있을 때 이러한 형상을 가리켜 날랜 맹호가 산에서 내려와 입을 크게 벌려 한 입에 모든 산과물을 삼키려는 듯한 기세라 해서 사람을 크게 상하게 하는 이 불길한 구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알면 그에 따른 해결 방법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를 알고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독이 있으면 그 독을 해독을 해야 하고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치유해야 올바른 치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의 이치 또한 이와 같습니다. 먼저 살고 계신 오른쪽 맞은편에 타인의 주택 대문이 있거나 혹은 주택의 바로 오른쪽에 공용 건물의 대문이 위치해 있을 때 그 살기를 제거하는 풍수적 보완과 해결 방법은 이 살고 계신 주택의 거실 왼쪽에 수족관을 설치하고 현관 건물 외벽 왼쪽에 맞은편 백호방의 입구 혹은 타인의 건물 대문 방향을 향해 비스듬히 직경 25에서 25cm의 원형 거울을 설치하여 반사시키면 오른쪽 백호방위의 어떠한 살기도 제거하거나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살고 계신 주택의 우측 백호방위의 바로 옆에 붙은 높은 건물을 백호가 머리를 들어 올린 형상으로 백호앙두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형상을 매우 흉한 형상이라고 해서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상은 손님이 주인을 기만하거나 사업에서 번 돈이나 재산을 친구들이 가로채 간다는 불길한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오른쪽 백호방에 있는 건물이나 공용 건물의 입구를 매우 불길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형태는 곧 자손을 상하게 하고 재물을 깨트린다는 좋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풍수적 해결 방법은 살고 계신 주택의 실내 청룡방에 수족관이라든가 수반을 설치하시고 현관 외벽 왼쪽에 오른쪽 백호방에 있는 공용 건물 입구 쪽으로 원형 거울을 설치하여 반사시키면 이 좋지 않은 살기를 제거하여 좋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나 수족관 혹은 수반이 주택의 실내 왼쪽인 청룡방위에 배치되어 있으면 매우 길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에 들어와서 이 아파트 주거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의 중심 정원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의 큰 입구와 살고 계신 주택이 마주하고 있다면 이로 인한 살기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만약 살고 계신 주택이나 건물이 아파트의 입구나 높은 건물의 입구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면 이러한 형상은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려 삼키려는 형상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고 계신 주택이나 건물이 아파트의 입구나 높은 건물의 입구와 마주하고 있다면 거주하시는데 편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은 아무 일이 없이 지낼 수는 있으나 오래될수록 좋지 않은 일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3살이 드는 연월일, 연도 월 일에는 더 그 영향이 크다고 했습니다. 살고 계신 주택에서 이러한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해소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의 실내 왼쪽 청룡방에 수족관이나 수반을 배치하시고
현관문 외벽 위쪽에 직경 20에서 25cm 되는 원형 거울을 장식품처럼 달아서 주택이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 높은 건물이나 아파트 정원 입구를 향해서 반사시키면 이러한 흉사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 건축물의 대부분이 건물 공간의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하실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추세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건물이나 개인의 주택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손쉽게 지하 주차장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살고 계신 주택의 맞은편에 타인의 건물이나 주택의 지하 주차장을 마주보고 계시다면 바로 이것이 지하 주차장 입구 충살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출입 시에 맞은편 타인의 주차장 살기를 접하게 된다면 주차장에 오고 가는 기류의 영향과 이에 따른 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양택에 좋지 않은 흉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흉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대문이나 현관을 90도 각도로 바꾸면 맞은편 타인의 지하 주차장 입구가 왼쪽 청룡방에 놓이게 되는 형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청룡이 와서 맞은편 주차장 살기를 충하게 되어 흉한 것이 오히려 길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집안 또한 편안하게 되는 위치입니다. 화가 변하여 보게 되는 전화위복의 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52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5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